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매주 마트에서 믿고 사는 그 고등어 한 팩, 깨끗해 보이는 그 생선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지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당뇨병 쪽으로 몸을 떠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60세 이상이 있고 지방 수치나 지방간, 혈당 때문에 병원에서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늦게 알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남에 사는 67살 박 여사님,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라고 늘 말하던 분입니다. 튀긴 음식은 피하고 가족들에게도 짜게 먹지 마라 라고 잔소리하던 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집 근처 마트로 걸어가 장을 봅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가기 전 장바구니 안에는 항상 같은 물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 한 팩, 가격은 15,000원, 연금 생활 노인에게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지만 박 여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건강보험이지 왜 하필 고등어였을까요? 신선한 TV 건강 블루피쉬가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식탁으로 지금 홈쇼핑에서는 늘 주문하시면 같은 특별 말을 할인가에 반복했습니다. 물량이 얼마 남지 오메가3가 않았어요. 풍부해 정말 혈관에 좋은데. 좋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포장지 앞면에는 굵은 글씨로 노르웨이 프리미엄, DHA 풍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처럼 보이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박 여사님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한참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박 여사님, 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지방간이 의심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위험 기준인 160을 훌쩍 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 자주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채소랑 현미밥이랑 그리고 몸에 좋다는 고등어만 먹어요. 고등어는 건강식 아닌가요? 그때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한마디가 박 여사님의 노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어떤 고등어를 드시고 계신지 아세요? 박 여사님은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산이요. 제일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의사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 고등어 지방 함량이 무려 16%입니다. 삼겹살과 거의 같습니다. 박 여사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가 삼겹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 기름을 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처럼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출구를 못 찾는 겁니다. 박 여사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사실은 매일 간을 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혹시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건강을 위해 샀다고 믿는 그 음식이 알고 보니 몸속에서 가장 먼저 배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생선을 먹어온 민족입니다. 조상들은 생선을 약처럼 여겼습니다. 약식동원,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여전히 한국 가정식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고등어는 당신의 할머니가 먹던 고등어와 전혀 다른 물건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매대는 이제 바다보다 멀리서 온 생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장은 더 화려해졌고 광고 문구는 더 달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예전과 같을 거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고등어가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입산이라고 해서 항상 더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싸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노르웨이 고등어와 우리 바다 고등어는 이름만 같을 뿐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양도 다르고 몸에 주는 부담도 다르고 노년에 간이 받는 충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고등어 한 점이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간을 살릴 것인지 서서히 망가뜨릴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이 왜 끝까지 봐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등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어는 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등어는 매일 한 숟갈씩 먹는 독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가격표와 광고 문구만 보고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잘못 고르던 고등어를 단번에 걸러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반드시 알려드릴 4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16%짜리 노르웨이 고등어가 왜 63세 이후에는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지. 둘째, 어떤 고등어가 간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셋째, 제조사들이 어떻게 포장과 광고로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털어가는지.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돈으로 건강은 지키고 식비는 60%까지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순서 그대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혹은 건강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전혀 다른 세 종류의 고등어가 동시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두 종류가 아무 소리 없이 어르신들의 간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트 냉동 코너 앞에 서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고등어 박스들입니다. 포장도 번쩍이고 전부 신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망가뜨리는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3가지 고등어를 하나하나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은 다시는 아무 고등어나 집어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첫 번째 고등어, 바로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 저는 이 고등어를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고등어를 약처럼 믿고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번쩍거리고 노르웨이 바다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깨끗하고 안전하고 고급일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이 고등어의 지방 함량은 무려 16%입니다. 고기 중에서도 기름 많기로 유명한 삼겹살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삼겹살을 매주 2~3번 꾸준히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등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지방은 갑자기 몸에 좋은 기름으로 둔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속고 계신 것입니다. 기름은 이름이 아니라 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기름을 다루 부산, 통영, 포항 이름이 붙은 그 생선, 조상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먹으며 90세, 100세까지 살아온 바로 그 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는 태평양 고등어처럼 지방이 낮으면서도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합니다. 어디서 잡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산은 3달 동안 바다를 떠돌다 옵니다. 얼렸다 녹고 다시 얼면서 그 속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간 기능은 최소 40%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2시간이면 처리하던 기름을 이제는 하루 종일 붙잡고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방 16%짜리 고등어를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간이 앞당겨지고 수치는 오르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바다 이름만 보고 포장만 보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노르웨이 고등어가 여러분 식탁에 오기까지 어떤 지옥 같은 여정을 거쳤는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치던 고등어 한 마리, 어느 날 거대한 산업 어선에 걸려 올라옵니다. 잡히는 순간 생명은 끝나고 곧바로 영하 18도의 얼음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집 냉동고보다 훨씬 차가운 온도입니다. 이렇게 얼린 고등어는 수천 마리와 함께 거대한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2달에서 3달, 길게는 100일 가까운 겨울잠입니다. 그동안 배는 북대서양을 떠나 적도의 뜨거운 공기를 지나고 다시 차가운 지역을 오르내립니다. 상하이, 싱가포르 같은 항구에 들렀다 내렸다 하며 컨테이너의 온도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얼었다 녹았다 다시 얼었다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 고등어 속 지방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광고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오메가3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산화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것이 세포를 긁고 찢습니다. 간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거칠게 만듭니다. 동시에 비타민 B와 D 같은 귀한 영양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포장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고 산 그 고등어는 이미 건강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긴 운송 동안 사라진 것은 영양인데 늘어난 것은 독성입니다. 산화 부산물은 오히려 쌓입니다. 즉, 여러분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잃고 해로운 것은 더 먹고 있는 셈입니다. 뇌와 심장에 좋다고 믿고 먹는 그 고등어, 사실은 이미 영양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매대 위에서는 유난히 신선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를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 팩, 마트에서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어떤 날은 20,000원에 가까운 가격표가 붙습니다. 반면 부산, 통영, 포항 바다에서 올라온 한국산 고등어는 어떻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팩을 살 돈이면 채소를 더 살 수 있고 약을 챙길 수 있고 손주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과일을 덜 사고 채소를 줄이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이 비싼 고등어를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영양은 25%나 빠져나간 고등어에 간을 힘들게 하는 지방 16%가 그대로 들어있고 장거리 운송 동안 쌓인 산화 부산물까지 함께 먹으면서 3배의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소비입니까? 위험한 낭비입니까? 반대로 한국산 고등어는 짧은 이동, 적은 냉동, 살아있는 영양, 그리고 부담 없는 지방으로 여러분의 몸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싸야 좋다는 착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동고에 노르웨이 고등어가 있다면 주방 찬장에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쯤 있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통조림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통조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안전입니다. 오래 두어도 괜찮고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하지만 통조림 고등어는 편리함의 가면을 쓴 위험입니다. 첫 번째 경고부터 들으십시오. 통조림 고등어 한 캔에는 평균 8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그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고령자가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대부분을 한 번에 채워버리는 양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평소보다 2배 더 세게 뛰어야 하고 신장은 짠물을 걸러내느라 지쳐갑니다. 붓고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위험합니다. 통조림 안쪽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짝거리는 얇은 코팅, 그것은 금속이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만든 플라스틱 막입니다. 문제는 이 코팅에 들어있는 BPA라는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통조림 고등어는 살균을 위해 섭씨 115도에서 120도의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B와 D도 함께 죽습니다. 오메가3 역시 열에 약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결국 통조림은 안전해 보이지만 영양은 깎이고 위험은 더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신선한 고등어보다 크게 싸지도 않습니다. 많아야 1,000에서 2,000원 차이입니다. 영양은 줄고 소금은 늘고 독성 물질 위험까지 떠안으면서 큰 차이도 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절약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통조림 고등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갑자기 냄비불을 켤 수 없을 때 비상식량으로 한두 번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식처럼 냉장고 반찬처럼 매주 꺼내 먹는다면 그때부터 통조림은 음식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 신장이 약한 분, 아침마다 손이나 발이 붓는 분이라면 통조림은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금이 이미 지쳐 있는 심장과 신장을 더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한다면 세 가지 규칙을 지키십시오. 첫째, 반드시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십시오. 기름에 담긴 제품은 지방과 열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캔에 BPA 프리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없다면 내려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캔의 상태를 반드시 보십시오. 부풀어 있거나 녹슬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안의 세균이 이미 폭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신선한 고등어도 위험하고 통조림도 위험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나? 그래서 제가 평생 기억해도 좋을 첫 번째 황금 원칙을 드립니다. 지방이 적은 토종 고등어를 우선하라.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고등어를 잡기 전 반드시 이 두 단어를 찾으십시오. 태평양 고등어, 국산 고등어. 이 말이 붙어 있다면 일단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중요합니다. 겨울, 정확히 말하면 12월부터 2월까지 잡힌 고등어는 지방이 6에서 8% 정도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뇌와 심장에는 충분하고 간에는 과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여름 고등어는 너무 마르고 맛도 옅고 영양도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겨울 고등어를 사서 소분해 냉동해 두고 1년 내내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고등어를 손에 들었다면 포장지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앞면의 화려한 문구는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영양 성분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방입니다. 이 수치는 절대로 8%를 넘으면 안 됩니다. 10%가 보이면 내려놓으십시오. 12%, 16%라면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 다시 냉동고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은 제조일자입니다. 냉동된 지 6개월이 넘은 고등어는 오메가3이 상당 부분 산화되어 있고 맛도 영양도 떨어집니다. 미국 식품 관련 기관에서도 냉동 생선은 6개월 이내 섭취를 안전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통영 어부들에게서 직접 들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름 고등어, 사실 이 고등어에는 최고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바로 육수입니다. 지방이 적은 생선일수록 국물이 맑고 비린내가 적고 맛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름 고등어는 구이보다 육수에 더 적합합니다. 일본 요리 연구에서도 지방이 적은 생선으로 끓인 육수가 오히려 감칠맛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름진 고등어로 국을 끓이면 탁하고 비린데 여름 고등어는 달라집니다. 맑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만든 고등어 육수는 국, 찌개, 죽 어디에 넣어도 깊은 맛을 냅니다. 시판 조미료 대신 이 육수를 쓰면 소금과 화학 첨가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처럼 기름이 적당한 고등어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4가지입니다. 기름 거의 쓰지 않고 굽기, 채소와 함께 조림, 소화가 약한 분을 위한 고등어 죽,
그리고 머리와 뼈로 육수를 내 기본 국물로 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고등어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등어를 잘 골라도 단번에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고등어와 상극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조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등어를 먹고 바로 우유나 요거트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비린맛 없앤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서 재앙을 부릅니다. 고등어 단백질이 우유의 카제인과 만나면 소화가 엉킵니다. 통증이 옵니다. 메스꺼움이 터집니다. 설사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이런 충돌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음은 더 위험한 조합입니다. 고등어를 먹자마자 고용량 비타민 C를 삼키는 습관입니다. 흡수 잘 되겠지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바다 생선에는 미량의 무기 비소가 있습니다. 평소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500mg 이상 들어오면 성질이 바뀝니다. 독성이 강한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간 손상, 신장 손상, 심한 경우 중독 증상입니다. 즉, 건강을 챙긴다고 한 행동이 독을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비타민 C를 드셔야 한다면 고등어 식사와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규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약도, 영양제도, 음식도 타이밍을 틀리면 모두 독이 됩니다. 다음 실수는 더 무섭습니다. 남은 고등어입니다. 음식 아끼다 생명을 잃는 경우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남은 고등어를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고등어는 다릅니다. 이 생선은 남기는 순간부터 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살 최정희 씨, 절약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다 남은 고등어를 락앤락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틀 뒤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데워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고 입술이 붓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단은 급성 히스타민 중독이었습니다. 히스타민은 원래 고등어 안에 소량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신선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리된 후 실온에 몇 시간만 노출돼도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히스타민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냉장고에 넣는다고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히스타민은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시 데워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은 알레르기와 똑같습니다. 두드러기, 얼굴 붓기,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쇼크까지 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등어는 조리 후 즉시 먹고 남기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한 끼 음식보다 가치가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특정 약을 먹으면서 고등어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 고등어 조심하십시오. 고등어의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합니다. 두 개가 겹치면 출혈 위험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넘어져서 멍드는 것도 달라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 중에서 프릴로 끝나는 약을 드시는 분들, 고등어를 자주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든 고등어를 식단에 자주 넣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것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먹는 양은 손바닥 크기 대략 80에서 100g입니다. 더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과하면 독입니다. 단백질도 지나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년의 신장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거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이 적은 고등어만 선택하고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 차이가 수치로 드러납니다. 간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가지를 더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채소의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을 세게 하지 마십시오. 달고 짠 양념은 약효를 지우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조리법을 경고합니다.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방식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온의 기름은 좋은 지방을 망가뜨리고 몸을 공격하는 지방으로 바꿉니다. 대신 굽거나 찌십시오. 단순하고 안전하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고등어를 약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규칙을 칼같이 지키십시오. 이제 고등어를 다른 생선들과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이 생선이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사드시는 노르웨이 고등어, 지방이 무려 10에서 16%입니다. 이 수치는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나 적합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사람, 체중을 늘려야 하는 사람에게나 어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간도 느려졌고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등어를 드신다면 그것은 연료 과다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쌉니다. 한 상자에 12,000원, 많게는 15,000원, 몸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토종 고등어를 보십시오. 지방은 외서 8% 사이, 노년층에게 가장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뇌와 심장에 필요한 기름은 충분하고 간이 감당 못할 만큼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고 혈당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가격도 현실적입니다. 4,000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성비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선택입니다. 다음은 명태와 대구입니다. 지방이 3% 수준으로 매우 낮아간 혈중 지방,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인기 많고 잡히는 양이 적어 가격이 불안정하고 비쌀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를 믿고 찾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10에서 12% 이상으로 높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 부담이 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균형 잡힌 생선은 토종 고등어입니다. 비싸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구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을 지켜온 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질문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고등어를 먹어도 되나요? 사우나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도 고등어처럼 비늘 있는 생선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만 드십시오. 그리고 2~3시간 지켜보십시오. 이상이 없다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두 번째, 암 환자는 고등어를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방이 적은 고등어만 선택하십시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름 많은 생선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 고등어는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냉장 보관은 최대 하루입니다. 더 두고 싶다면 바로 냉동하십시오. 냉동 상태에서는 3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한 고등어는 눈이 흐리고 냄새가 독하고 살이 물러집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네 번째,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3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시는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지방 많은 고등어보다 토종 고등어가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고등어를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등어에는 기생충이 흔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여섯 번째, 임산부는 괜찮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에서 잡힌 국산 고등어를 소량만 드십시오. 주 1, 2회 한 번에 100g 이하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여러분, 고등어는 두 얼굴을 가진 음식입니다.
제대로 고르면 약입니다. 틀리게 고르면 독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 수명을 늘립니다. 지금 냉동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음식을 고르십시오.